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고백 이야기입니다. 영희야, 사실 난 오래전부터 너를 마음에 두고 있었어. 이모부, 그건 언니에 대한 배신이에요. 말은 했지만 영희는 이상하게도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형부의 거절할 수 없는 그 무언가에 이끌려 와락 끌어안고 말았어요. 한 여인의 조용한 카페에서 터져나온 금지된 고백. 과연 영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 집에 무슨 일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마음을 흔드는 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 대치동의 고급 아파트 단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33층 펜트하우스에서는 오늘 특별한 날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주인공 영희가 56번째 생일을 맞는 날이었거든요. 오후 4시경 거실 한가운데 놓인 이탈리아산 대리석 테이블 위에는 프랑스에서 특별 주문한 생일 케이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세 단으로 쌓인 케이크에는 하얀 크림 위로 금박 장식이 섬세하게 올려져 있었고 56개의 촛불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주변으로는 샴페인과 고급 와인병들이 정성스럽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성공한 딸 미영이 환한 웃음을 지으며 영희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영은 32의 나이에 이미 대기업 임원까지 올라선 능력 있는 여성이었죠. 오늘 입고 온 회색 정장은 명품 브랜드였고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도 상당한 가격대였습니다. 정말 멋진 케이크네요. 어머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서 프랑스 지인에게 특별 주문한 케이크예요. 미영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오늘 정말 젊어 보이세요. 56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사위 준호가 와인을 따르며 분위기를 띄웠어요. 그는 강남의 유명한 성형외과 원장이었는데 항상 예의 바르고 정중한 모습으로 영희를 대했습니다. 친척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영희의 조카 현수와 조카딸 수진, 그리고 오랫동안 가족처럼 지낸 이웃 몇 분이 함께 자리를 채웠습니다. 모두들 값비싼 선물 상자를 들고 와서 테이블 한쪽에 정성스럽게 놓았어요. 와, 이 케이크 정말 예술작품 같다. 엄마, 인스타그램에 올려도 돼요? 막내 아들 민수가 최신형 스마트폰을 들고 영희 주변을 맴돌며 연신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민수는 28살로 아직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엄마를 무척 아끼는 효자였어요. 민수야, 사진보다는 엄마랑 대화를 좀 해드려라. 미영이 살짝 핀잔을 주었습니다. 거실은 따뜻한 조명 아래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값비싼 가구들과 명화들로 장식된 공간은 마치 호텔 스위트룸 같았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가족들에 둘러싸여 웃고 있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남편 정수를 떠나보낸 지 벌써 3년이 흘렀거든요. 정수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영희의 나이가 53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영희는 혼자서 이 넓은 집을 지키며 살아왔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혼자 계시는 게 외롭지 않으세요? 조카딸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외롭긴 무슨, 너희들이 자주 오잖니. 영희가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에는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사실 영희는 요즘 밤마다 잠들기 전이면 정수와 함께했던 추억들을 떠올리곤 했어요. 함께 걸었던 한강공원 산책길, 주말이면 찾아가던 남산타워,
그리고 이 집에서 나눴던 소소한 일상, 대화들까지 모든 것이 그리웠습니다. 엄마, 소원 빌고 촛불 꺼요. 미영이 재촉했어요. 영희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무슨 소원을 빌어야 할까? 건강? 가족의 행복? 아니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외로움이 고개를 들었어요. 화려한 케이크와 비싼 선물들로 둘러싸여 있지만 정작 마음을 나눌 동반자가 없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거든요. 영희는 조용히 소원을 빌었습니다. 정수야, 나 혼자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데 가끔은 정말 외로워. 이 넓은 집에서 혼자 있으면 내가 너무 그리워. 후. 영희가 한 번에 모든 촛불을 불어 끄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짝짝짝. 생일 축하합니다. 가족들의 환호성이 펜트하우스 안을 가득 메웠어요. 케이크를 자르는 동안 영희는 정수가 살아있었다면 어떤 모습일까 상상해 봤습니다. 아마 지금쯤 자신도 59이 되어서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모습으로 영희 옆에 앉아 함께 웃고 있을 텐데요. 어머니, 요즘 취미 생활 같은 거 하세요? 사위 준호가 관심 있게 물었어요. 가끔 아파트 단지 안도서관에 가서 책도 읽고 문화센터에서 하는 강의도 들어요. 영희가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영희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했지만 그 어떤 것도 마음의 공허함을 완전히 채워주지는 못했어요. 책을 읽어도 집중이 안 되고 강의를 들어도 머릿속에는 정수와의 추억만 맴돌았거든요. 저녁 7시가 되어서야 생일 잔치가 마무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고 영희는 혼자 남은 거실에서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먹다 남은 케이크와 빈 와인잔들이 어수선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영희는 창가에 서서 한강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조차 혼자 감상하기에는 너무 외로웠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와인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영희를 중심으로 둘러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거실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같이 백화점 가실래요? 새 옷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요. 미영이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나도 오랜만에 쇼핑하고 싶었어. 영희가 기뻐하며 대답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쪽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띵동, 띵동. 누가 또 오나?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음식 배달인가요? 준호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미영이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려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혹시 누구 더 초대하셨어요? 아니야, 나도 모르겠네. 영희가 당황스러워하며 말했어요. 초인종이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길게, 더 간절하게 들렸어요. 영희가 직접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들여다보던 영희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어요. 화면 속에는 오래도록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 서 있었거든요. 누구세요, 어머니? 미영이 뒤따라와서 물었습니다.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어요. 문 앞에는 남편의 형, 그러니까 영희의 형부인 기태가 서 있었습니다. 기태는 올해 60살로 한때는 서울 외곽에서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했던 사람이었어요. 기태 이모부? 미영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기태는 수수한 회색 점퍼를 입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초라해 보였어요. 한때는 사업으로 꽤 성공했던 사람이었지만 몇 년 전 사업이 망한 후로는 연락이 끊어져 있었거든요. 영희의 언니, 그러니까 기태의 아내는 이미 5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희야, 오늘 생일이라고 해서 그냥 축하하러 왔어. 기태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의 손에는 소박한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영희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기태를 본 것은 언니 장례식 이후 처음이었거든요. 그때도 기태는 상심이 너무 커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었어요. 이모부, 오랜만이에요. 민수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어리둥절했어요. 갑작스럽게 나타난 형부 때문에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부, 어서 들어오세요. 마침 생일잔치 중이었어요. 영희가 정신을 차리고 말했어요. 기태는 망설이며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냥 인사만 하고 갈게. 가족 시간인데 방해하고 싶지 않아. 무슨 말씀이세요? 형부도 가족이잖아요. 어서 들어오세요. 영희가 정중하게 권했어요. 기태가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와 값비싼 가구들을 보며 기태는 작게 탄성을 내뱉었어요. 정말 멋진 집이구나. 정수 형이 영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겠어. 그 말에 영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수 이야기가 나오자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모부, 케이크 드세요. 미영이 접시에 케이크를 담아 건네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미영아. 정말 많이 컸구나. 마지막에 봤을 때는 아직 대학생이었는데. 기태가 감회에 젖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준호가 기태에게 와인 한 잔을 권했습니다. 이모부님, 와인 한 잔 어떠세요? 아니다. 나는 술을 끊었어. 물이나 한 잔 주면 고맙겠다. 기태가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어요. 영희는 기태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언니가 돌아가신 후 형부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선뜻 연락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니까 마음이 이상했어요. 형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태는 잠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 사업도 정리하고 이제는 소박하게 살려고 해.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배어 있었어요. 한때 성공한 사업가였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그저 나이든 호라비의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형부, 자주 연락하고 지내요. 가족끼리 이렇게 멀어져서야 되겠어요. 영희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기태는 영희를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뭔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 보였지만 가족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쉽게 입을 열 수 없었어요. 잠시 후 기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나는 이만 가볼게. 생일 축하하고 건강하게 지내. 벌써요? 저녁이라도 같이 드시고 가세요. 영희가 만류했어요. 아니다, 괜찮아. 오늘은 너희 가족끼리 시간 보내. 기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희는 이상하게도 기태가 떠나는 것이 아쉬웠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더 오래 머물렀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거든요. 오랜만에 만난 가족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정수와 함께했던 시절의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기태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을 때 영희는 문득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형부, 시간 나실 때 가끔 놀러 오세요. 혼자 있으니까 심심해요. 기태는 잠시 멈춰서 영희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둘 사이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태가 떠난 후 영희는 혼자 남은 거실에서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형부의 갑작스러운 방문이 마음에 이상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왜 하필 오늘 자신의 생일에 나타났을까요? 며칠이 지나자 기태는 정말로 가끔씩 영희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과일이나 반찬을 가져오며 혼자 사시니까 챙겨드리려고라고 말했지만 점점 그 횟수가 잦아졌어요. 형부, 또 오셨네요.
영희가 현관문을 열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 마트에서 사과를 샀는데 너무 많이 샀어. 나눠 먹자고 생각해서. 기태가 과일 봉지를 들고 서 있었어요. 영희는 기태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요즘 들어 기태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거든요. 형부, 커피 드릴까요? 영희가 물었어요. 그래, 고맙다. 기태가 소파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영희가 커피를 내리는 동안 기태는 거실을 둘러봤어요. 정수가 살아있을 때와 크게 달라진 건 없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쓸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형부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혼자 계시는 것도 쉽지 않으실 텐데. 영희가 커피잔을 건네며 물었어요. 기태는 뜨거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영희야, 솔직히 말하면 나도 많이 외로워. 언니가 떠난 후로 집이 너무 조용해서 견디기 힘들 때가 많아.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같은 처지라서 기태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정수 형이 그립지? 기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매일 그리워요. 아침에 눈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고 저녁에 집에 들어와도 다녀왔습니다. 할 사람이 없어요. 영희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기태는 영희의 표정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언니가 살아있을 때부터 느꼈던 것이지만 영희는 참 따뜻하고 섬세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수가 영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도 잘 알고 있었어요. 영희야, 나도 언니 생각 많이 해. 그런데 이상한 게 요즘엔 언니보다 내 생각이 더 많이 나. 기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영희는 깜짝 놀라며 기태를 바라봤습니다. 형부,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혼잣말이었어. 기태가 급하게 말을 돌렸어요. 하지만 영희는 기태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가족애나 동정심과는 다른 더 깊고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며칠 후 기태는 다시 영희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어요. 형부, 무슨 일이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영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희야,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아파트 단지 안카페에서 커피나 한잔 할까? 기태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진지했어요. 영희는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잠깐만요. 옷 갈아입고 나갈게요. 오후 3시경 아파트 단지 내 카페는 한산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깥 활동을 하는 시간이라 카페 안에는 영희와 기태뿐이었어요. 기태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했고 영희는 카페라테를 시켰습니다. 창가 자리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형부, 무슨 말씀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영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기태는 뜨거운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어요. 잔을 잡은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희야, 이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기태가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어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영희가 격려했습니다. 기태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난 오래전부터 너를 마음에 두고 있었어. 언니 곁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늘 내 쪽이었어. 영희는 너무 놀라서 커피잔을 놓을 뻔했어요. 형부, 무슨 말씀이세요? 미안해, 영희야.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거 알아.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기태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영희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형부, 그건 언니에 대한 배신이에요. 이런 이야기는 하시면 안 돼요. 잠깐만, 영희야. 제발 끝까지 들어줘.
기태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영희는 다시 자리에 앉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형부의 고백이 충격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설레기도 했어요. 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말했어. 당신 마음이 영희한테 가 있는 거 알고 있다고. 그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기태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언니가 그런 말을 하셨다고요? 영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응.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도 했어. 여보, 나 없어진 다음에는 영희를 잘 돌봐줘. 언니로서 마지막 부탁이야. 기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영희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언니가 모든 걸 알고 있었다니. 그리고 마지막에 남긴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카페 안은 조용했고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기태는 영희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영희야, 나도 이런 감정이 잘못된 건 알아. 하지만 혼자 있으면서 계속 내 생각만 나더라고. 영희는 손을 빼려고 했지만 기태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흔들렸어요. 남편이 떠난 후 이렇게 누군가의 진심 어린 관심을 받아본 것이 언제였던가 싶었거든요. 형부,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영희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기태는 영희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대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시간을 가져. 나는 기다릴 수 있어. 영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가족들은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이 어떤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카페에서 돌아온 후 영희는 며칠 동안 집안에만 머물렀습니다. 기태의 고백이 머릿속에서 맴돌며 떠나지 않았어요. 언니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었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영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정말 형부를 그런 눈으로 보고 있었나? 아니면 그냥 외로워서 누군가의 관심에 의존하려는 건가? 그런데 며칠 후 상황은 영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영희가 아파트 단지 네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층에 사는 박 여사와 마주쳤습니다. 영희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박 여사가 인사를 건넸어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영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박 여사의 표정이 뭔가 이상했어요. 영희 씨, 혹시 형부분이 자주 오시나요? 제가 며칠 전에 봤는데 영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가족분이 자주 놀러 오시는 것 같아서. 박 여사가 어색하게 웃었지만 그 눈빛에는 호기심과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영희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불안해졌습니다. 벌써 사람들이 눈치채기 시작한 걸까요? 다음 날 오전 딸 미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잠깐 이야기할 것이 있어요. 지금 집에 가도 돼요? 응, 와라. 영희가 대답했지만 미영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차가웠어요. 1시간 후 미영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밝게 인사했을 텐데 오늘은 표정이 어두웠어요. 엄마 앉아요. 미영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기태 이모부랑 무슨 일 있어요? 미영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영희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어요. 무슨 말이니? 이모부는 그냥 가끔 안부 차오시는 거야. 엄마, 솔직히 말해요. 아파트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태 이모부 자주 오시고 둘이서 카페도 가신다고. 미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영희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엄마, 도대체 왜 그래요? 아빠 돌아가셨다고 이제는 이모부랑 그런 사이가 되신 거예요? 미영이 분노를 감추지 못하며 소리쳤어요. 미영아, 오해야. 이모부랑 나는 그런 사이가 아니야. 영희가 급하게 해명했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까지 엄마 이야기를 하던데요. 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영희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도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딸까지 이렇게 화를 내니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엄마, 아빠한테 미안하지 않아요? 아빠가 얼마나 엄마를 사랑했는데. 미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영희의 마음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어요. 정수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미영아, 엄마도 아빠가 그립고 미안해. 하지만 엄마도 사람이야. 혼자 지내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너는 모를 거야.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외롭다고 해서 이모부랑 그런 관계가 되는 게 맞아요? 큰이모는 뭐가 되는 거예요? 미영이 더욱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에서 초인종이 울렸어요. 영희와 미영은 동시에 현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기태가 서 있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온 것 같았습니다. 이모부다. 미영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태를 만나면 더 큰 오해가 생길 것 같았어요. 엄마, 문 열어요. 직접 물어볼게요. 미영이 일어났습니다. 미영아, 잠깐만. 영희가 말렸지만 미영은 이미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자 기태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미영아, 안녕. 엄마는 잘 계시지? 이모부, 들어오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미영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기태는 미영의 표정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거실로 들어가자 영희가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기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모부, 솔직히 물어볼게요. 엄마와 무슨 사이세요? 미영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기태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이런 상황이 올 줄은 예상했지만 막상 직면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미영아, 나와 엄마는 기태가 말을 시작했지만 영희가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형부, 오늘은 그만 가세요. 저희 가족끼리 이야기할 게 있어요.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태는 영희의 표정을 보고 상황을 이해했어요. 그럼 나는 이만 갈게. 미영아, 엄마 잘 모시고. 기태가 떠난 후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로 결정하세요. 이모부와 관계를 정리할 거예요? 아니면 계속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며 살 거예요? 미영이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딸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기태에 대한 감정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대답해요. 미영이 재촉했습니다. 영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겠다. 엄마가 생각해 볼게. 하지만 영희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시선과 사회의 편견, 그리고 자신의 진심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그날 밤 영희는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정수의 사진이 놓인 협탁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사과했어요. 며칠 동안 영희는 집안에만 머물며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기태와의 만남도 피하고 있었고
딸 미영의 차가운 시선도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기태의 마지막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현관문에서 다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영희는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는데 기태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손에는 낡은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영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형부, 무슨 일이세요? 영희야,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중요한 거야. 기태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지금은 좀 곤란해요. 미영이가 알면 또 오해할 것 같아서. 영희가 주저했습니다. 이것만 보여주고 갈게. 제발. 기태가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영희는 결국 기태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기태는 소파에 앉아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그 안에서 노랗게 바랜 편지지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영희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준 편지야. 읽어봐. 기태가 편지를 영희에게 건넸습니다.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어요. 언니의 친숙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기태 씨,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일 것이다. 미안하다. 당신의 마음을 모른 척했던 것도, 영희의 마음을 모른 척했던 것도. 영희는 편지를 읽다가 손이 더욱 떨렸어요. 언니가 자신의 마음까지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남편의 마음이 영희에게 있다는 것을. 그리고 영희도 마음 한구석에 기태에 대한 남다른 감정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나는 그를 떠날 수 없었다. 아니, 떠나고 싶지 않았다. 영희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언니가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었다니.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나는 질투했고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깨달았다. 사랑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태야, 그리고 영희야,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서로를 탓하지 말기를 바란다. 언니가 다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영희가 흐느끼며 물었어요. 기태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응. 언니는 마지막까지 우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그런데 나는 그 마음을 몰라줬어. 영희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여보, 당신의 진심을 알아. 영희야, 너의 혼란도 안다. 하지만 이제는 각자의 행복을 찾아도 된다.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의 걸림돌이 되고 싶지 않다. 다만 서로를 아끼는 마음만큼은 진실하기를 바란다. 편지를 다 읽은 영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언니 미안해요. 내가 이런 마음을 가져서 정말 미안해요. 기태가 영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영희야, 언니는 우리를 용서했어. 이제 우리가 서로를 용서할 차례야.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미영이는 또 뭐라고 할까요? 영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건 나도 걱정돼. 하지만 영희야, 우리가 평생 남의 시선만 의식하며 살 수는 없잖아. 기태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영희는 기태를 바라봤어요. 언니의 편지를 읽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지만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사회적인 시선도 무시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 가족들의 반대가 두려웠어요. 형부, 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제 마음이 어떤 건지도 모르겠고. 영희가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괜찮아. 나는 기다릴 수 있어. 다만 언니의 편지를 읽고 나서는 더 이상 내 마음을 숨기고 싶지 않더라고. 기태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때 다시 현관에서 소리가 났어요. 열쇠로 문을 여는 소리였습니다. 영희는 깜짝 놀랐어요. 미영이 열쇠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엄마, 또 왔어요. 깜빡하고 가방을 미영이 거실로 들어오다가
기태를 보고 멈춰섰습니다. 거실에는 찬 바람이 부는 것 같은 정적이 흘렀어요. 테이블 위에는 언니의 편지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영희와 기태는 가까이 앉아 있었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미영이 차갑게 말했어요. 미영아, 오해 마라. 우리는 기태가 해명하려 했지만 미영이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형부, 제발 엄마를 그만 괴롭혀 주세요. 엄마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왜 이런 혼란을 주시는 거예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영희는 딸과 기태 형부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미영아, 진정해. 이모부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엄마, 지금 이모부 편드시는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 없어. 미영이가 소리쳤습니다. 기태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미영아, 미안하다. 내가 엄마를 힘들게 한 것 같구나. 맞아요. 이모부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데요. 미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영희는 딸을 달래려고 했지만 미영은 이미 감정이 폭발한 상태였어요. 엄마, 아빠가 보고 계시면 얼마나 슬프실까요? 아빠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이런 일을 하시다니. 그 말에 영희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수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함이 밀려왔어요. 동시에 기태에 대한 자신의 마음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기태는 조용히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영희야, 내가 성급했나 보다. 시간을 더 두고 생각해 보자. 영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가족과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기태가 떠난 후 거실에는 차가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미영은 팔짱을 끼고 영희를 노려보고 있었고 영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엄마, 진짜 실망이에요. 미영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이모부와 그런 사이가 되시려고 하는 거예요? 미영아, 엄마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어. 영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결정하지 않았다고요? 지금 상황이 뭔데요? 사람들이 다 수군거리고 있어요. 미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영희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딸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외로움을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틀 후 기태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영희야, 내일 오후에 시간 있니? 할 말이 있어. 영희는 망설였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조용한 찻집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다음 날 오후 2시 강남역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이곳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대화할 수 있는 조용한 곳이었어요. 영희야, 미안해. 내가 너를 힘들게 했구나. 기태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혼란스러워서 그래요. 영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기태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영희야, 사실 내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건 꽤 오래전 일이야. 오래전이라고요? 응. 언니와 결혼한 지 10년쯤 됐을 때부터였어. 정수 형과 내가 얼마나 행복해 보였는지 몰라. 그때부터 부러웠고 언젠가부터는 질투까지 나더라고. 기태가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영희는 놀랐습니다. 그렇게 오래전부터 기태가 자신을 생각해왔다니. 하지만 나는 언니를 사랑했어. 그 마음도 진실이었어. 다만 너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지. 기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희는 복잡한 심정으로 기태를 바라봤습니다. 이모부,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언니가 돌아가신 후에 저를 찾은 건 정말 저를 사랑해서예요? 아니면 외로워서예요? 기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나도 헷갈렸어. 외로움 때문인지 아니면 진짜 사랑 때문인지. 하지만 지금은 확실해.
나는 너를 사랑해, 영희야. 그 순간 영희의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지내면서 그리워했던 것이 바로 이런 진심 어린 고백이었거든요. 그런데 영희야, 나는 이제 예전 같지 않아. 기태가 자조적으로 웃었어요. 사업도 망했고 재산도 별로 없어. 너한테 줄 수 있는 건 내 마음뿐이야. 재산이 뭐가 중요해요. 저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영희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기태는 영희의 말을 듣고 용기를 냈어요. 영희야, 나는 이제라도 진심을 전하고 싶어. 남은 인생을 너와 함께하고 싶어. 이모부 영희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내가 가진 재산은 다 정리했어. 우리 애들 몫은 미리 챙겨주고 나머지는 너와 함께 쓰고 싶어. 화려하지는 않아도 따뜻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기태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영희는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기태의 진심은 느껴졌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미영이는 또 어떻게 할까요? 영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것도 걱정돼. 하지만 영희야, 우리가 평생 남의 눈치만 보며 살 수는 없어. 나이도 이제 예순인데 말이야. 기태가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희는 손을 빼지 않았어요. 기태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오자 마음 한구석에서는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어요. 이모부, 저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혼자 있으면서 정말 외로웠어요. 가족들이 자주 와주지만 그래도 밤에 혼자 있으면 너무 쓸쓸해서 영희가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언니 없는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기태가 공감했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찻집 창밖으로는 가을 오후의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영희야, 나도 사람인데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흔들리면 안 되는 걸까? 기태가 간절하게 물었어요. 영희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저도 사람인데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태는 영희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우리 서로 솔직해지자. 더 이상 숨기지 말고. 영희는 기태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백했어요. 이모부, 사실 저도 이모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언니 장례식 때부터 이모부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걱정됐거든요. 정말? 기태의 눈이 반짝였어요. 네. 그리고 요즘에 자주 오셔서 이야기 나누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영희가 부끄럽게 말했습니다. 기태는 감동했어요. 자신의 마음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천천히 시작해 볼까?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기태가 제안했어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조심스럽게 해요. 미영이와 다른 가족들을 설득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에 대한 진심을 확인했습니다. 비록 앞길이 순탄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위안을 받았어요. 찻집을 나서면서 기태가 말했습니다. 영희야, 우리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살자. 언니도 그것을 바랐을 거야. 영희와 기태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는 소문이 더욱 커져갔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아파트 입구에서, 심지어 단지 내 마트에서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치동 영희 씨 집에 이모부가 자주 온다던데 둘이 카페에서 손잡고 있는 것도 봤다고 하더라. 아이고, 남편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그래. 영희는 이런 소문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기태와 함께 있을 때만은
그런 걱정들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 영희의 집에서는 갑작스럽게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미영이 준호와 함께 왔고 민수도 대학에서 급히 달려왔습니다. 심지어 조카 현수와 조카딸 수진까지 모두 모였어요. 엄마 앉으세요. 미영이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영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소파에 앉았어요. 가족들의 표정이 모두 심각했거든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위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이모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형은 뭔 일이야? 민수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물었어요. 미영이 민수에게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듣다가 눈이 커졌어요. 엄마, 정말이야? 영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 이모부가 마음을 고백했어. 그리고 나도 혼란스러워. 엄마, 미영이 소리쳤어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미영아, 엄마도 사람이야. 혼자 지내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너는 모를 거야. 영희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배어 있었어요. 조카 현수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고모, 저희도 고모가 외로우신 거 알아요. 하지만 이모부는 아니잖아요. 다른 분을 만나시면 안 돼요? 그래, 엄마. 소개팅이라도 해드릴게. 좋은 분 많이 있어. 민수가 덧붙였어요. 하지만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들이 모르는 게 있어. 이모부와 나 사이에는 오래된 인연이 있어. 무슨 인연이요? 수진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영희는 깊은 숨을 쉬고 나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너희 이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편지를 남겼어. 그 편지에서 이모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했어. 가족들은 조용히 영희의 말을 들었어요. 이모는 이모부의 마음도 알고 있었고 내 마음도 알고 있었어.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를 용서한다고 했어.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모부와 사귀는 게 옳은 건 아니잖아요. 미영이 반박했어요. 미영아, 엄마가 언제 사귄다고 했니? 나는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잖아. 영희가 답답해하며 말했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적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관계인 것 같습니다. 나도 그걸 모르겠니? 하지만 내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영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때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모두들 깜짝 놀라며 현관 쪽을 바라봤어요. 인터폰 화면에는 기태가 서 있었습니다. 마치 이 상황을 예상이라도 한 듯한 타이밍이었어요. 이모부다. 민수가 중얼거렸어요. 미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나가서 이야기하겠어요. 안 돼, 미영아. 내가 나가서 이야기할게. 영희가 말렸어요. 엄마, 이번에는 확실히 정리하세요. 미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희는 무거운 마음으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기태가 평소보다 단정한 모습으로 서 있었어요. 영희야, 가족들이 모여 있구나. 나도 들어가서 이야기해도 될까? 기태가 물었어요. 영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세요. 기태가 거실로 들어가자 모든 가족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기태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이모부 앉으세요. 민수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기태는 영희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가족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영희를 힘들게 한 것 같네요. 이모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엄마에게 어떤 마음이세요? 미영이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기태는 잠시 망설이다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감정입니다.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고백할 줄은 몰랐거든요. 이모부, 그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저희는 모두 성인이고 배우자를 잃은 홀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모도 이 상황을 이해하고 있어요. 기태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영희는 가족들과 기태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양쪽 모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엄마, 결정하세요. 이모부를 선택하실 거면 저희는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 대신 책임져야 할 결과도 각오하세요. 미영이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들어 가족들을 바라봤어요. 딸의 차가운 시선, 사위의 걱정스러운 표정, 막내 아들의 당황한 모습, 그리고 기태의 간절한 눈빛. 나는 영희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영희에게 집중됐습니다. 거실의 시계 소리만이 째깍째깍 울리고 있었어요. 영희는 마침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이모부의 마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기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진실은 지우지 않겠습니다. 이모가 남긴 선택까지 내가 무너뜨릴 수는 없으니까요. 영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영희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영희의 결정을 들은 후 거실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기태는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말이 없었고 가족들도 안도와 함께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모부, 죄송합니다.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희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했나 봐요. 기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야, 너희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었어. 나도 이해해. 이모부, 정말 죄송해요. 민수도 고개를 숙였어요. 기태는 영희를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영희야, 내 마음 잘 알겠어. 현명한 선택이야. 이모부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아. 나도 마음의 짐을 덜었어. 이제는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기태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딸 미영이 눈물을 터뜨리며 영희를 끌어안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엄마가 외로우신 거 알면서도 너무 차갑게 대한 것 같아요. 미영아, 괜찮다. 너도 엄마를 생각해서 그런 거 알아. 영희가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 가족도 엄마 곁에 있어요.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민수가 영희의 다른 쪽으로 다가와 안았습니다. 기태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영희가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나는 이만 가볼게. 기태가 자리를 뜨려고 했어요. 이모부, 잠깐만요. 영희가 기태를 불렀습니다. 앞으로도 가끔 안부는 물어봐요. 가족이니까. 기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다, 영희야. 그리고 미안했어. 기태가 떠나고 나서 영희는 가족들과 오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혼자 지내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어떤 생각들을 했는지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엄마, 저희가 더 자주 올게요. 그리고 엄마가 할 수 있는 취미 활동들도 같이 찾아봐요. 미영이 제안했습니다. 어머님, 실버 동호회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또래분들과 만나서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하고. 준호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래, 엄마. 우리가 더 자주 연락하고 만날게. 민수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영희는 가족들의 관심과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비록 기태에 대한 마음을 포기해야 했지만
가족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2달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딸의 제안에 따라 실버 문화센터에 등록해서 서예반과 요가반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점차 생활에 활력이 생겼습니다. 기태는 약속한 대로 가끔씩 안부 전화만 했어요. 더 이상 자주 찾아오지도 않았고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현실을 받아들이고 각자의 삶을 정리해 나가고 있었어요. 1년 후 다시 영희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57번째 생일이었어요. 이번에는 작년보다 더 많은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미영과 준호는 물론이고 민수도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조카들도 모두 참석했고 영희가 문화센터에서 새로 사귄 친구들까지 초대했습니다.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미영의 5살 딸 서연이가 영희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영희는 손녀를 품에 안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제일 예쁘네. 영희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번 생일 잔치는 작년과 달리 진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영희도 마음 깊숙이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엄마, 촛불 불어요. 미영이 밝게 말했습니다. 영희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어요. 정수야, 나 이제는 괜찮아. 가족들이 나를 많이 사랑해주고 있어.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어. 걱정하지 마. 촛불을 끄자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서예 작품도 보여주세요. 민수가 신나게 말했어요. 영희는 최근에 문화센터에서 쓴 서예 작품을 가져왔습니다. 감사라는 글씨가 힘차게 쓰여 있었어요. 와, 엄마 글씨 정말 늘었네요. 가족들이 감탄했습니다. 요가도 하시고 서예도 하시고 엄마 요즘 정말 바쁘시겠어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응, 바쁘게 지내니까 시간도 빨리 가고 좋더라. 영희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영희는 요즘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면서 예전보다 훨씬 활기찬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문화센터 친구들과 함께 한강공원도 산책하고 주말에는 전시회나 공연도 보러 다녔습니다. 저녁이 되어 잔치가 마무리될 무렵 영희는 베란다로 나가 한강을 바라봤어요. 작년 이맘때와 똑같은 야경이었지만 이번에는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미영이 영희 옆으로 다가왔어요. 엄마, 올해 생일은 어때요? 정말 행복해. 너희들이 이렇게 챙겨주니까. 영희가 미영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엄마 앞으로도 뭔 일 있으면 저희한테 이야기해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미영이 영희의 손을 잡았어요. 그럴게. 엄마가 많이 철없었지? 영희가 미안해하며 물었어요. 아니에요. 엄마도 사람인데 외로울 수 있죠. 다만 저희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미영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정수의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정수야, 이제는 내 외로움보다 가족을 먼저 지킬게.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과도 좋은 인연을 만들어 갈게. 걱정하지 마. 영희는 사진 속 정수가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문화센터로 향했어요. 오늘은 서예반 친구들과 함께 남산의 단풍 구경을 가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영희 씨,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서예반 선생님이 밝게 인사했어요. 네, 어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영희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화려한 불빛 아래 영희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잘못된 선택을 할 뻔했지만 결국 가족의 사랑과 새로운 인연들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영희의 눈에서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고 대신 평온함과 감사함이 빛나고 있었어요.